네, 맞아요. 좋네요. 이렇게 수업 전에 그래도 뭐 간단한 소개한 거는 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함이고요.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모르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김수현 대표님은 뭐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이제 마케팅 쪽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AI 쪽하고 좀 협업해서 또 뭐 이번에 신년회 때 콘테스트도 1등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의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각자가 이제 서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시간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뭘 이렇게 배우러 왔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저하고 동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어쨌든 이 AI 시대는 AI를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우리가 있으면 그걸 먼저 가든 늦게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 내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고 오늘 또 이 자리도 준비를 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잘 쓰려고 이제 약간 자료를 준비했는데 읽어보시면서 또 필요하면 실습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막 많이 알고 적게 알고보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또 우리가 2월이나 매월 또 이렇게 오픈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모임을 위해서라도 오늘 뭔가 또 미션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해결할 게 아니라 같이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가능하고. 자,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뭐 챗GPT다, 뭐 클로드다, 뭐 소라투다, 영상, 소노 이런 그 시니어들 대상으로 우리가 AI 콘텐츠 파는 그런 강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은 조금 사고를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준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간 것들 리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AI 시대 이 학습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걸 뭐 다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만, AI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1세대 AI는 넘어간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은 AI가 연결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챗GPT 안에서도 이제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AI의 어떤 뭐 기능적인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 AI를 통해서 뭐 음악과 영상과 그다음에 뭐 그 텍스트 이렇게 쓰는 거 이걸 결합을 해서 그 나만의 어떤 그 콘텐츠하고 앱을 만드는 그 훈련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거고, 그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바이브 코딩 맛만 좀 보여드렸는데 생각을 구체화하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챗 GPT나 이런 거에 매번 물어봤을 때 그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거기서 일관된 품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시작을 이제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는 자동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API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과 뭐 자동차가 있다면 우리가 리모컨 키로 문을 열고 거기서 신호를 주면 이제 문이 열렸다는가 하면 그게 사실 열쇠가 자동차 키가 API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AI 쪽으로 하면 사람과 사람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기상청 앱이 있으면 그 기상청 앱 자체는 역할을 못해요. 기상청 서버에 가서 관악구 날씨, 내일 날씨를 가져와서 여기다 시각화해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앱과 앱 사이에 어떤 프로토콜 규약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API를 잘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 그 등기 권리증 많으면 부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합니다. AI 시대는 API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PI 좀 설명 드릴 거고, 이제 오늘 실무를 해서 실습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뭐 자동화 하는 거 제가 조금 시연을 조금 몇 개 보여드리고요. 우리 공부한 것 중에. 그리고 이제 개별 상담하고 QA 이런 쪽으로 좀 하고, 뭐 저 개별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뭐 프로젝트를 한번 또 구상해 보는 거 좋겠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중개사 하시는 분들 광고 하시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뭐 직방 다방도 있고 또 필요할 때서는 블로그로도 광고하시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이제 뭐 글자 수라든가 뭐 문의 같은 거는 아예 못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 플랫폼마다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쓰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고민을 좀 해서 뭐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가시화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이제 기회장님한테도 전달을 했는데 우리 RSA 그 RSA AI 멤버십 사람들만의 그 어떤 그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개발자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자들 준다고 우리의 고민을 다 반영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토지 하시는 분의 어떤 특화된 그 양식,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말씀드리면 풍수를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상가 계약할 때는 어떤 그 상가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 배치라든가 문 내는 거 이런 것도 다른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하지 않는 어떤 광고 기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가미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집어넣고 이 건물 특징만 넣으면 그 좋은 포맷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는 그거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오늘 어쨌든 간단하게 뒤풀이 자리 좀 있으니까 또 편하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저한테는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해서 제가 챗GPT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데서도 뭐 강의는 하셨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챗봇 만드는 거 하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인지 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는 이게 그 고전적인 그 스타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페르소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맥락, 문맥, 콘텍스트를 잘 쓰고 그 다음에 포맷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으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했고 제가 이제 샘플로 뭐 챗봇 만드는 지침 같은 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챗봇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AI 자동화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들 줄 알면 바이브 코딩으로 앱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챗봇을 여러분들이 뭐 지침서를 받고 하면 그대로 쓰지 마시고 그거를 나에게 맞게 그대로 전문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노재승 그 신화 대표님이 주신 저기 챗봇의 지침서인데 나는 경기도 화성에서 토지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특징에 맞게 이거를 좀 확장해줘. 이렇게 하면 또 조금 프롬프트가 고도화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챗GPT를 쓰셔야지 네이버 검색하듯이 이건 뭐야 저건 뭐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장으로 네. 혹시 녹화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꼭 복습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공인중개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구글 노트북 같아요. 노트북에. 그래서 소스를 내가 줘도 되고 웹으로도 검색해도 되고 그리고 나온 거를 제거하고 확장해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답변이 새로운 또 소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노트북 LM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가벼운 보고서라든가 뭐 인포그래픽 형태의 시각화 자료, 팟캐스트의 오디오, 동영상 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물을 꼭 팔아야 되는 매물에 대해서 아예 프로젝트화해서 노트북 LM에다 놓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매수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매도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이걸 팔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 하나의 그 노트북 LM의 어떤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계약 완성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어제 보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올려드리는데 어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 정책이 그냥 정책으로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 정책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뭐 매도자 중심으로 갈 거냐 매수자 중심으로 갈 거냐 우리의 입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자료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할 건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노트북 LM이 좋아서 제가 좀 소개를 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 뭐 이 자료는 또 AI로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서도 고객한테 줄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획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기획이라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꼭 노트북 LM이 아니라 저도 이 자료 지금 젠스파크 이용해서 3일 정도 뭘 할 건지 고민하고 작성하는 건 한두 시간이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AI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직도 그 챗GPT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쓰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미나나 클로드나 그 이런 이제 LMN들이 아직은 답변하는데 좀 그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없는 자료도 막 만들어서 주거든요. 뭐 세종대왕이 뭐 노트북을 뭐 깼다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도 몇 년 전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약간 거짓 이걸 이제 할루시네이션하고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구글 노트북에서는 내가 가공해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오염이 매우 적죠. 예. 그런 거 해봤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법원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이벤트가 좀 많아서 무료로 쓰고 아직도 제가 그 기간 중에 있는데 올해는 아직 무료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장점은 뭐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이나 일론 머스크하고도 다 관계되는 사람이고 한데 이 사람들은 출처와 근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이 AI의 어떤 그 뭐랄까 저기 해야 될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켜야 될 법규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출처와 그 어떤 근본 지식이 없이는 답을 안 해줘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너무나 우리한테는 좋죠. 그래서 손님들이 뭐 우리가 계약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리고 또 우리 중개사님들 채팅방에 많이 올리시지만 뭐 법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어느 거보다도 퍼블리시티가 좋고요. 제가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좀 기능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웹에서만 긁어오는 게 아니라 웹을 제어하고 학술이나 뭐 그런 학술 자료에서만 긁어오게 할 수도 있고 소셜에서만 긁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저야 그때그때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뭘 할 것인지 우리가 좀 그 아이디어를 뱅크를 만들어 놓으면 쓰는 거는 사실 내일 퍼블리시티 뭐 구글 노트북에 나왔지만 사실 또 내일 나올 게 더 좋거든요. 거기다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왔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가지고 활용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이제 조금 자동화를 제 나름대로 조금 심화하려고 들어간 게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그 텍스트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서 이제 스레드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그 이제 블로그도 조금 시각화하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바이브 코딩으로 맺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배워서 자동화 쪽으로 가야 된다. RSA 중개사만의 자동화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우리 했던 거 좀 리뷰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도 지금 뭐 말이 AI 계속 AI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들 간의 연결. 이제는 연결의 시대. 연결의 시대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뭐 직접 처리하고 했지만 이제 AI가 글을 쓰고 AI가 이제 검색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오신 분들하고 잠깐 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쓰시면 뭐 본인이 알고 쓰셨는 그런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SEO에 최적화된 뭐 저기 글을 써야 되고 뭐 해시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SEO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검색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떤 걸 검색해도 AI가 갖고 와요. AI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SEO에 대응되는 EGO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지침을 만들 때 SEO뿐만 아니라 그 AI에 특화된 EGO 그래야 이제 구글에서도 알고리즘이 더 넓어지고요. 네이버도 이제 정책을 좀 바꿔서 작년 연말부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클릭 많이 하고 그 뭐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는 수익화로 가기도 어렵고 그게 알고리즘을 잘 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AI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다. 중요하고 자동화가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AI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놓은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챗봇을 써서 SNS 스레드 글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을 좀 알아서 해주기를 하는 거지 내 일의 단순한 보조 조수 형태가 아니고요. 제가 시키면 이제 결과까지 다 만들어 오는 이런 AI가 이제 연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예를 하나 들었고요. 우리가 문의 접수하면 그 문의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데이터 저장,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우리 입력 정보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자기가 우리가 뭘 원하는 알아서 생성을 하고 등록하고 업데이트하고 해서 결국 우리한테 이제 발송하고 고객한테 발송하는. 그래서 일관된 작업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챗GPT가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문서 초안을 생성할 때 이제 챗GPT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자동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챗GPT가 하는 게 아니죠. API를 통해서 뭐 구글 칼렌더라든가 나만의 어떤 뭐 노션 같은 데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노션과 그 챗GPT 간의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API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 API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또 할 게 많으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데 천천히 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 간의 어떤 그 접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비유를 생각하면 그 이제 약속된 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식당 가서 요리를 주문하거나 카페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내가 이제 어떤 그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주문서를 가지고 주방에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빙하는 사람이 API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요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친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리를 만드는 것을 잘 준비를 해서 손님한테 다시 그 주문을 했지만 다시 이제 나한테 오는. 그래서 내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게 하고. 그래서 보통 요걸 용어로 이제 get post. post는 시키는 거, get은 가져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이 AI는 post, get 이 두 가지의 것입니다. 하라고 하고 그다음 가져오게 하고. 그거 이제 두 개로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쉽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뭐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오는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매물 설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설명서 초안을 챗GPT가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챗GPT가 글을 더 좀 글쓰기에 자연스러운 클로드에도 줄 수 있거든요. 클로드라는 또 챗GPT에 상응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둘 간에는 이제 API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초안을 만들어서 좀 더 가공하는 거는 클로드가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은 또 API를 통해서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일정 자동화 등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텔레그램으로 내가 이동 중에 음성이라든가 간단하게 전화 받고 그걸 뭐 저기 2월 5일 날 7시에 금잔디 부동산에 저 상가 계약하는 온 사람이 있으니까 해줘. 그러면 얘는 그 텔레그램에서 받은 정보를 구글 칼렌더에다 전달을 해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API가 필요한 거예요. 텔레그램과 구글 칼렌더는 완전히 다른 회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또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 API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딴 건 없어요. 구글에서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뭐 그림 그려주는 거, 뭐 영상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내 글을 TTS로 목소리로 변환해주고. 근데 니네들 이거 마음대로 한번 써봐. 내가 90일 동안 300불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로 API 그 계정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돈 내고 만들면 돼요. 네, 돈 내고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영상까지 안 만들면 그림이나 텍스트는 아주 비용이 저렴합니다. 뭐 하루에 몇백 원? 네, 그 정도니까 부담을 안 가지시고, 우리가 뭐 핸드폰 살 때 요즘에 다 거의 무제한 요금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 5만원, 10만원 내는 거는 전혀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이 결과는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또 길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예시로서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사례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여기도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문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웹 훅이라는 거는 트리거입니다. 어떤 거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빵 하고 트리거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면 얘가 그 챗GPT로 가서 그 뭐 이게 단순 문의냐, 그다음에 정말 찐 고객이냐, 그다음에 매도 고객이냐, 매수 고객이냐, 뭐 그냥 잘못된 전화냐 그런 거를 분류해서 중요도로 분류를 해주고 그 정보를 뭐 구글 시트랑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 다양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구글 시트는 이제 온라인의 그 클라우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리는 거죠. 이렇게 고객이 등록했던 걸 알리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정을 아까 얘기한 구글 콜렌더라는 일정을 등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계약서 초안까지 아예 미리 잡아주는 거. 이게 지금 현실화돼 있어요. 네, 현실화돼 있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돼 있는 건 없죠. 그때그때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건데 정작 이제 AI 업계 이제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은 이 현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보다는 좀 프로그래밍 지식은 낮지만 이 실효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이 작업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그 기회장님하고 얘기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리치고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 대표자가. 그래서 그 개발자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RSA를 소개를 했더니 그럼 RSA만에 특화된 게 뭔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제 처음에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니네 공인중개사 모임은 어떤 거를 좀 가치를 두고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는 아이디어 뱅크가 이 자리가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게 정말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뭐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마지막 말만 볼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를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챗GPT 통해서 물어보고. 근데 그게 아니고 AI가 일을 시키게 만드는 중개사가 돼요. 네. 그게 이제 뉘앙스는 비슷해도 좀 다르고 이 안에는 이제 자동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기초 지식만 알면 대표 공인 중 개공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보조원의 역할도 있고 소공도 있고. 근데 내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철학적이지만 AI를 여러분들이 잘 일하게끔 만드는 그 중개가 돼야 이 AI 시대에 경쟁력 있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그런 걸로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획이라는 말을 자꾸 썼는데 뭘 이제 할 거냐 이거를 항상 좀 연습을 하세요. 뭘 만들 건지. 저는 좀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중개사의 AI 업무는 잘하는 거는 AI한테 아직 주면 안 돼요. 잘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잘하는 거 시간을 뺏기는 것들을 AI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매주 반복되는 패턴들 그리고 광고 문구 쓰는 거 오늘은 저 상가가 나왔으니까 저거는 18편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문구를 쓰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상가의 특징을 내가 기억해 놓으면 얘가 광고 문구를 만들어 주게끔 해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할 일들 아침에 와서 쭉 하는 것들 그걸 좀 그 큰 테마를 정해서 체크해 나가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도 살짝 배포해 드렸나 수업 시간에 한 것들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루틴한 업무들을 체크해서 다 하루에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AI가 해서 나를 평가해주고 일주일 한 달에 내가 그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3개월에 어떤 뭐 고객의 의뢰화물을 팔기 위해서 30일 동안 역산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무엇을 할 건지를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럴듯한 답을 내주고 거기에 실천력만 담보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I를 좀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에 맡기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뭐 옛날에 공실일 때 사진,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이야 뭐 그때그때 떼야 되겠습니다만 요즘에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AI에 넣어주면 기가 막히게 분석해 줍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 글로만 넣으실 필요 없어요. 글, 오디오, 영상 모든 게 이제 입력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잘 하시겠습니다만 PC에 뭐 상가 뭐 고객 뭐 해서 몇 번지 뭐 사진 뭐 그 고객의 어떤 특징 뭐 그다음에 월세 보증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뭐 엑셀로 만들지 뭐 기록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잘 확보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된 양식으로 한번 쫙 해서 뭐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처리 규칙이죠. 뭐 우리가 A 물건을 그 광고한다고 B 물건을 같이 홍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100만 원짜리 찾아왔으면 조금 더 역 앞에 있는 150만 원짜리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if 문장이나 이렇게 해서 꼭 그 문장이 아니라 어떤 판단했을 때 다른 또 대안까지 플랜 B, 플랜 C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건 자동화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입력을 카톡으로 할 거냐, 뭐 텔레그램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글 폼으로 할 거냐 그런 이제 것도 만들어 봐야죠. 내가 뭐 굳이 내 업무에 그냥 뭐 카톡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텔레그램으로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고객한테는 이제 구글 폼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죠. 다수한테.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게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입력 트리거를 뭘로 할 건지 이런 고민도 좀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했는데 뭐 좀 그 반복될 수 있는 거지만 어디에 저장하고 기록할 건지 그리고 이제 엑셀이 좋으신 분도 있고 저는 뭐 요즘에 노션이나 옵시디언도 많이 쓰십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좀 써서 그런지 저 또 다른 걸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그냥 다 입력시켜 놓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고객한테 주면서 나한테도 문자가 오게 하면 되니까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중에 우리가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내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사실 뭐 기회가 되면은 그 자동화 맛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기업들은 제피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제피어가 좀 가격도 비싸고 조금 기능이 지금 나온 것보다 떨어지죠. 근데 아직 제피어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메이크 그다음에 엠파렌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제 노트북은 지금 엠파렌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켜두면 제가 여기서 뭐 일정도 관리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건데 이제 곧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플로우를 만드실 이유가 없고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알겠습니다. 말로 하면 그냥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시나리오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플로우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구글에서 나온 여러분들 58이라고 있습니다. 58. 그것도 요즘 많이 각광을 받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훈련이 되셔야 그 58의 하나하나의 그 모듈에다가 어떻게 명령하고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챗GPT에 명령하고 생각한 걸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 더 고급진 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블로그도 그렇고 뭐 좀 고도화 시켜서 이제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잘 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챗GPT라든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시연을 좀 해드릴 시간을 갖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엄청 빨리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안 지났네요.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실습을 해볼 거는 구글 API를 좀 발급을 받아서 제가 배포한 앱에 적용도 한번 해보고 사실 이거거든요. 뭐 우리 이호님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관심 있으면 영상 보시고 다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API는 사실 고유 자산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배포하다가는 내 API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그 개발자들은 그거 쉽게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어떤 결과물을 남들한테 줄 때는 그 사용자 API를 입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내 API를 남들이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그 결과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림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물론 그걸 폐기하면 돼요. 폐기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해볼 건데